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추상화와 자료형 심화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우리 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언어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상화라는 개념부터 좀 이론적으로 좀 더듬어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익혔던 6가지 자료형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심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상화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거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어떤 기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어떤 그 묘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형태로서 묘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언어의 그 가장 핵심 특성이 바로 추상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본 현실 아니면 이 귀로 듣는 이 모든 소리들, 이 세상이라는 모든 사물들을 우리는 기적적으로 인간은 그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 그림을 보지 않는 사람,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언어로서 전달할 수 있다. 예, 그게 사실은 그 언어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추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호 체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1950년대에 나온 소설입니다. 사실은 그 톨킨이라는 사람의 그 소설인데요. 이 판타지의 그 묘사하는 세계가 워낙 그 웅장하고 그 상세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 그래픽 기술로 구현하는데 한 40년, 50년 지나야지 가능해졌었거든요. 50년대 나온 소설에서 그 묘사한 그 세계가 워낙 그 정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픽으로 이제 구현을 하려면 그 언어에 비해서 한 40년 뒤에나 우리가 이 그림으로서 아니면 소리로서 구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게 언어의 추상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프로그램 언어도 이런 다양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우리 곱하기 이 표시, 이 별표가 30번을 이렇게 연달아서 찍힌 그 프린트 문을 우리가 구사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프린트하고 코테이션 마크, 그 다음에 그 별표 30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30개까지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Shift Enter를 누르면 실행을 시키면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예, 이게 아주 단순한 그 우리 구현 방법이 되는데, 근데 이 별표가 사실은 100개를 꼭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10,000개를 꼭 찍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문제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이어지는 그 강의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요게 반복 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for문이 되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약속된 체계의 for라는 그런 구문을, 반복 구문을 사용하게 된다면 단순히 이렇게 30개의 for, i, in, range 30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프린트문 별표 하나만 찍으면 30번을 그 밑에 있는 그 프린트 구문을 30번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30번이든 10,000번이든 정확하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단순하게 구현을 한 것이랑 밑에서 조금 더 고급지게 구현을 한 것이랑 두 개 차이가 바로 그 추상화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3강에까지 왔는데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은 결국 이게 추상화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좋은 추상화가 좋은 프로그래밍을 보장한다.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추상화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상화의 사실은 가장 그 높은 단계,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한다면 아마도, 객체, 클래스, 예,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제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심화된 주제이긴 한데, 워낙 그 요즘 그 구현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객체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C든 C++든 뭐 포트란이든 자바든 이렇게 뭐 객체 기반으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객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고도의 추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구현 개념들을 이렇게 객체 프로그래밍이라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객체는 지난 시간에 배운 데이터, 결국은 메모리나 CPU에 흘러다니는 그 단위,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객체라는 영어로 오브젝트고, 물체란 뜻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한글로 번역된 건 객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데이터가 이제 객체입니다. 그게 변수든, 함수든, 클래스든, 무엇이든 간에 데이터는 다 객체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떤 묶음이 객체 묶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보의 의미 단위가 결국은 객체가 되는 것이고,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를 객체로 관리한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라는 게 무엇이냐? 클래스는 이 이제 각 객체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료형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료형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제 클래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뭐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 자료형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해져 있는지를 확인했죠. 그때 클래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클래스가 바로 이 클래스입니다. 그 특정 객체들 각자가 자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클래스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클래스 유형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여러 가지 또 객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개념이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객체는 데이터다 이렇게 하고 옆으로 밀어 넣어 두고요. 클래스하고 인스턴트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간단히 얘기해서 빵틀과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빵틀은 동일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빵들은 여러 개는 다 각각의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빵틀에서 10개의 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그 10개는 인스턴스가 되고 빵틀은 클래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을 드린다면, 하나를 더 표현을 드린다면, 과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바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 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과일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화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추상화 그 의미로 여러 가지 그 과일 인스턴스들, 과일 객체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클래스 하나를 정의해 놓으면 그 안에 바나나가 이렇게 인스턴스로 나올 수가 있고, 사과가 인스턴스로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언어를 이제 이렇게 뭔가 좀 고도의 추상으로 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프로그래밍 이제 기술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다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기반으로 추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습 코드를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라는 변수에 1789라는 정수를 넣으면 이제 이어는 1789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타입 함수로서 이어의 그 자료형, 다른 말로 클래스를 조회를 하게 되면 클래스는 인티저라는
int라는 클래스에 속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year라는 변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6가지 자료형도 다 클래스고, 앞으로 나오게 될 함수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그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클래스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클래스다. 결국은, 클래스고 객체다. 예, 그렇게 모든 게 다 이제 클래스다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줄에 보시는 바와 같이 year라는 변수가, 결국은 그 메모리하고 CPU 상에서는 객체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인데, 그 객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그 주소를 조회하는 것이 id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d를 조회하면 밑에 고유 번호가 찍히는데, 이게 바로 그 위치가 되는 것이죠. 보시는 이 코드는 결국은 퍼스라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모습입니다. 클래스라는 다음에 퍼슨하고 그 콜론 하고요. 한 줄 내린 다음에 들여쓰기를 다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겠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그 퍼슨이라는 그 이제 빵틀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여기 빵틀을 정의하는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그 name이라는 이름, 그 빵틀 그 안에서 찍혀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객체들, 인스턴스들이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name이라는 여기 변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빵틀 안에서 수행하는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동들. 그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함수죠? 함수의 정의는 이것도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def, define 정의하는 함수 정의, define 함수로 이렇게 print라는 함수, person이란 클래스에 속해 있는 print라는 함수, name이라는 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person이라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 그런 거를 다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프린트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철수든, 미형이든 모두가 다 이 퍼스널 클래스에 속해가지고 각각이 다 그 네임 값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표현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퍼스널 클래스가 있는데, 요거를 클래스를 P1이라는 인스턴스, 객체로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P1 equal person이라는 클래스 되고요. 그래서 여기 P1이라는 그 인스턴스에 이제 결국은 퍼스널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함수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메서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클래스에 속해 있는 함수. 메서드, 그러니까 프린트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면 결국은 my name is default name. 그러니까 name 안에는 이제 이제 각각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default name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my name is default name이라는 걸 이렇게 인수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name이라는 변수, 그걸 우리가 조금 그 정식 클래스 용어로는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하는 함수, 그거를 클래스 내에서 그렇게 정의가 됐으면 그걸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빵트린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온 객체, 인스턴스 객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어서 변수와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 클래스라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범용 그 유형 안에서 자료형을 살펴봤는데요. 그 6개 자료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 인풋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함수에서 반환되어지는 결과값으로 나오는 아웃풋, 그다음에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함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변수인데요. 입력되고 출력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변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변수들이 각각이 고유의 자료형을 가진다.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자료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치적으로는 정수와 실수가 될 수가 있고, 좀 더 추상화된 그 자료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리스트, 세 번째 튜플, 네 번째 세트, 다섯 번째 사전, 여섯 번째 부울형. 이렇게 6가지로 주요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같은 변수라고 하더라도 추상화의 형태와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지난 시간에 이거와 거의 유사한 표를 보여드렸는데 뭐가 다르냐면 마지막 줄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는 거는 여기 파이썬에서는 클래스 타입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수치형과 그 다음에 6가지 자료형 외에 여러 가지 자료형 더하기 정의되는 함수 그리고 클래스 모두가 다 데이터고 그리고 특정 클래스에 속해 있다. 함수는 함수라는 클래스고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으로 그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체 클래스. 예를 들어서 저기 사용 예제가 나오는데요. C라는 클래스를 C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했다. 그러면 이 클래스의 는 어느 클래스에 속했냐? 그러면 C라는 클래스에 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나온 함수 같은 경우에는 define f 그러면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정의가 된다 그러면 그 함수 fx는 어느 클래스에 속했냐 그러면 결국 펑션이라는 함수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결국은 데이터, 객체, 클래스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을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러면 자료형의 첫 번째 문자열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py라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thon 뒤에 thon 부분의 문자열을 분리시켜 가지고요. 요거를 그냥 실행을 시키면 그냥 합쳐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면 파이썬이랑 하나의 그 문자열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고 역시나 여기서 더하기의 연산자를 사용하면 문자열은 이 연산자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합칩니다. 위에와 동일한 것이죠. 그냥 이어서 적는 것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라는 그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랑 동일하게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py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여기 반복됩니다. 3번 반복돼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이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라는 문자열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된 a라는 그 문자열에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가 첫 번째입니다. 0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따로 추출할 수가 있는 그런 연산을 여기서 제공하거든요. 연산 방법을. 그게 바로 저런 이제 A 큰 괄호, 그러니까 리스트에 사용하는 그 큰 괄호입니다. 큰 괄호 0을 하면 P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이썬의 첫 번째 알파벳이 P이기 때문에 요소가 P이기 때문에 P를 뱉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그 문자열 변수에 0, 그 다음에 콜론 1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저게 무슨 뜻이냐면 0이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요소부터 한 개를 빼와서 별도로 빼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개를 빼오니까 P가 되는 것이죠. 예,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A라는 문자열 변수에 큰 괄호 1, 콜론 4라 그러면 두 번째 문자 요소,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y가 되는 것이죠. y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네 번째 요소까지 저거를 추출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슬라이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문자 전체를 이렇게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문자열이든 그 다음에 리스트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 슬라이싱을 1번째부터 0번째가 첫 번째입니다. 1번째부터 그 전체 4개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잘라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YTH가 뽑아내어지는 것이고요. 문자열.
그 다음에 A, 큰 괄호, 그 다음에 앞에 거 생략하고요. 시작 지점을 생략하고, 콜론 2 하면 그 생략된 부분은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두 개를 뽑아라는 뜻입니다. 두 개 지점까지 뽑아라.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두 번째 글자는 y가 되겠죠. 그래서 p부터 첫 번째 p부터 y까지 슬라이싱을 해라라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연산이기 때문에 문자열 py를 배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데요. a라는 문자열에서 마이너스 2부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끝까지 가라는 것 뜻입니다. 마이너스 2는 아까 0은 제일 앞이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를 붙으면 제일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턴에서 n이죠. 마지막 n부터 바로 앞에 거 그게 마이너스 2 위치거든요. 첫 번째 위치가 결국은 O 위치가 되는 것이고 O부터 끝까지 n까지 뽑아내면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on이 뽑힙니다. 그리고 A의 시작과 그 다음에 끝 지점 표시 없이 그냥 콜론만 표시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바로 다 뽑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A부터 그 다음에 콜론 2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하고 끝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뜻이고 처음하고 끝에서 두 칸씩 이동하면 글자를 추출하는 뜻입니다. A 대괄호 콜론 2 그러면 파이썬 전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두 칸씩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P 다음에 Y가 빠지고 T가 되고 그 다음에 T 다음에 H가 빠지고 O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N이 또 빠지는 거고 그래서 P, T, O가 슬라이싱으로 추출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시작 간격을 우리가 정의해가지고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 이게 공이 리스트에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싱 하는 걸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슬라이싱은 이렇게 그 시작 끝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서 간격을 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파이썬 이제 파워풀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요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이 블록에서 그 문자열 그 블록 파이썬 이제 파워풀이라는 0부터 17 그러니까 18글자이기 때문에 그 공백 포함해서 18글자이기 때문에 0부터 17번째까지 이렇게 번호가 매겨질 수 있고요. 여기서 이 var이라는 문자의 변수 여기서 네 번째의 그 요소를 뽑아내라. 요게 이제 인덱싱입니다. 인덱싱이란 거는 이 번호가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라는 말은 여기 문자 그림에서 보이시는데 5 자리가 네 번째거든요. 요게 5만 뽑아냅니다. 인덱싱이죠. var 그 문자열 변수의 0번째, 그러니까 처음 거는 p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7번부터 그러니까 i부터 그 다음에 18번까지 18번째 요소까지라 하면 마지막 파워풀의 L이 되겠죠. 그래서 is 파워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var 0부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소까지 하면 파이썬이 됩니다. 여섯 번째가 5 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지점을 표시를 할 때는 그 실제 그 인덱스 넘버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끝자리가 아니죠. 실제로 전체 전체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그 크기가 되는 것인데 여섯 번째 자리까지 뽑아내면 결국은 THON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VR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 하면 Sun is powerful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없애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소리니까 지정 안 하면 전체라는 뜻이죠. Python is powerful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은 예제들을 봐왔는데요. 요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직접 실습창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쳐보시면 매우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실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리스트 형식입니다. 리스트는 말씀드렸듯이 값의 나열이고 각 요소들을 가볍게 이렇게 뭔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colors라는 리스트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괄호 해가지고 각각 요소들이 다 문자열이죠. 이게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 요소가 다 세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colors라는 리스트형 자료의 타입을 보면 이제 클래스가 결국 리스트 클래스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예시인데요. 결국 여기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제공하는 기능들, 함수들, 이게 뭐냐면 메서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고, append 메서드를 사용하면 그 뒷자리에다가 blue라는 그 문자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red, green, gold라는 원래는 이 세 개만 있었는데 blue가 문자열이 붙여진 것을 보시게 되고, 밑에 insert라는 경우에는 insert의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자리의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black이라는 문자열 요소가 그 변수가 이 colors라는 요 전체 문자열 리스트에서 그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red가 첫 번째 자리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어지는 리스트에서 보시면 이제 인덱스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append나 insert 이제 메서드 외에 수많은 메서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덱스 메서드는 그 리스트 요소들 중에 그 특정 요소의 값을 그 함수의 인덱스 메서드에 입력을 하면 그게 어디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 몇 번째 열 요소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lors라는 문자열 리스트가 있다. 그렇다 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 red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0번째, 첫 번째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번에 그 colors에 그 red라는 문자열 리스트, 그러니까 대괄호가 있는 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자열 리스트를 더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colors라는 게 리스트고 red 이 문자열도 대괄호가 있어서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더해가지고 그 더해서 나온 그 결과를 다시 colors에 입력하라는 뜻이거든요. 플러스 이퀄은요. 그러니까 colors 이퀄 colors 더하기 리스트 red. 예, 이거를 줄여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lors를 보시면 지금 마지막에 그 red라는 문자열이 요소가 더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근데 여기 대괄호가 이제 red 문자열에서 대괄호가 사라졌죠. 그 다음 그 예시를 보시면 저것은 결국은 리스트에서 문자열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그 실수 아니면 일부러 이제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때는 그 red라는 문자열의 각 요소들 R, E, D가 다 분쇄가 돼 가지고요. 각각이 다 리스트 요소로 쪼개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최종 결과 문자열에서 R 문자, E 문자, D 문자가 각 열 요소 마지막 세 개로 이제 더해진 것을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colors라는 문자열 여기서 이제 red라는 문자 그 열의 인덱스 번호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콤마 1이 있는 것이죠. 저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 1이니까 red라는 거를 인덱스를 두 번째에 나오는 red 인덱스를 반환해 달라라는 명령이고 저것은 여덟 번째 있기 때문에 결국은 7입니다. 그러니까 0이 첫 번째고 7이 여덟 번째죠. 그러니까 7을 반환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unt 메서드하고 이제 또 pop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colors의 문자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제 RED로 끝나는 그 문자열이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 리스트 메서드, count 메서드를 사용하면 RED라는 red라는 문자열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그런 그 숫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colors라는 그 리스트에 red라는 문자열 요소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2를 반환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pop 메서드는 그 특정 아무런 번호가 없으면 제일 끝에 요소를 뽑아내 가지고 반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로 끝나는 거, D 문자로 끝나기 때문에 colors pop 이란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 D를 추출합니다. 추출하고 그 colors 원래 리스트에는 D라는 요소가 날아가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또 팝을 하게 되면 이제 D가 날아갔으니까 맨 끝이 E가 되겠죠. 그러니까 E가 또 날아가면서 그 날아간 걸 저기다 화면에다 뿌려주고 그 colors 변수에는 그 E하고 D가 지금 다 날아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그 다음에서 조금 더 보시게 될 텐데요. colors 그 문자열 리스트에서 그 다음에 1 인덱스를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팝이 뽑아내는 뜻이죠. 그래서 1 인덱스는 0 인덱스가 레드고 1 인덱스가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 인덱스 요소를 문자열을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뽑아내면 블랙이 뽑아내졌다는 게 화면에 뿌려지고 나머지 이제 컬러즈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쭉 지금까지 이제 D 날리고 끝에 D 날리고 그 다음 끝에 E 날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블랙 날리고 팝으로 다 수행한 거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날라간 그 나머지 문자열이 그대로 컬러즈에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리스트 메서드입니다. 메서드가 워낙 많은데 제가 좀 시간의 제약으로서 주요 메서드들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 리스트 메서드는 remove, 그 다음에 sort, 그 다음에 reverse입니다. remove는 제거하다, sort는 정렬하다, 그 다음에 reverse는 뒤집다. 이게 대충 어떤 뜻인지 지금 여기 실습하시는 분들이 다 짐작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고 확인을 실습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그 colors 문자열 리스트의 결과가 보이는 바와 같이 red부터 r까지 이렇게 문자열이 있는 것이고 리스트고 여기서 gold라는 요소를 remove라는 메서드가 remove 소가로 골드 문자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colors에서 그 세 번째 있는 gold라는 문자열 요소가 날아간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그 팝하고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여기 팝은 여기서 그 화면에다 뿌려주죠. 그 뽑아낸 게 어떤 것이 뿌려주는 것이고 remove는 그대로 제거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sort는 다시 sort를 하는 것인데 이 sort는 짐작을 하시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sort를 하게 되면 B가 이제 첫 번째 글자 B가 제일 첫 번째 글자고 그다음에 G 그러니까 이제 글자 수가 작은 게 또 좀 먼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R 그다음에 W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온 최종 문자열 컬러즈란 문자열 결과를 다시 리버스 뒤집어 버리면 이제 화이트가 제일 끝이었는데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고 블루가 시작이었는데 블루가 이렇게 끝으로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우리가 재정렬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게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될지는 어쩌면 지금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서들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포맷을 바꿔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제 그 포맷 그 문서나 이런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리스트형으로 형을 그렇게 이제 세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리버스라든지 인서트 처리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튜플입니다. 튜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동일하게 숫자든 문자든 각 요소를 가지고 순서를 가지지만 요소를 이렇게 리스트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는 없는 하지만 속도는 빠른 그런 자료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리스트, 그러니까 튜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소괄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건 참고사항이지만 우리가 함수를 표기할 때도 함수명하고 그 다음에 소괄호를 치는 것이죠. 요게 이 파이썬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 튜플로 인식합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수업 배우시는 과정에서 한번 그 타입을 보시게 되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아직 함수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안 익혀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define 그러니까 def는 함수를 정의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define하고 calc라는
함수명을 가지고 A, B라는 변수, 입력 변수가 들어가는 함수를 내가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콜론 딱 치면, 내리면 들여쓰기를 해야지만 반드시 이 함수가 이제 그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 calc라는 함수는 calculator 줄임말이죠. 이런 네이밍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calculator라는 이 함수는 A하고 B라는 변수를 받아서 이게 뭐 인티저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파이썬은 장점이 그런 걸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return,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은 뭘 아웃풋으로, 뭘 출력으로 내주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A하고 B, 입력으로 받아들인 A하고 B를 더한 값을 반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곱한 값을 또 반환시켜주고, 두 개를 반환시켜주는 것이죠. 무슨 형으로? 투표형으로. 보시면 X, Y라는 그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형이 정의가 되지 않은 변수겠죠. 거기에 equal 하고 calc라는 함수를 수행하여라. calc 5, 4. 그러니까 5 더하기 4는 9, 5 곱하기 4는 20. 그러니까 9, 20이라는 그 값이, 정수 값이 투플 형태로 x, y에 이렇게 입력이 된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튜플은 다음과 같이 이런 그 프린트의 그 문자열 포매팅에도 사용됩니다. 문자열을 우리가 이게 인쇄를 할 때, 화면에 인쇄를 할 때, 어떤 특정 형식을 가지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 같이 프린트에서, 저기 보면 퍼센트 표시, 저게 그 포매팅 할 때 사용된 표시입니다. %s 그러면 문자열이라는 뜻이고요. 스트링이라는 뜻이고, 그럼 뒤에도 %s 또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열이 저기에다 이제 그 뿌려지는 것인데, 그 문자열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테이션 마크 끝나고 그 다음에 튜플 가로 열고 준 하고 전후치 두 개를 저 %s에 각각에 넣어라. 저기서도 우리가 굳이 저 요소를 바꿀 일이 없으니까 튜플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런 형태로 이미 그 파이썬은 약속이 되어 있다. 함수나 문자열 포매팅에서는 속도가 빠른 튜플 타입으로 저렇게 사용되도록 미리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튜플은 역시나 소괄호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그 함수 인수를 따로 저렇게 아게먼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rgs, args라는 변수명에다가 4,5라는 튜플을 입력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rgs라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그 args라는 인수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무엇이든 형태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 args라는 특별한 저 변수는. 그래서 calc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그 입력 변수를 넣게 되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지금 정하지 않고 그냥 쓰겠다 그러면 args라는 걸 써가지고 저는 투플 형태로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뿌려주면 9,2, 아까 말씀드린 같이 4하고 5를 더한 거, 그 다음에 4하고 5를 곱한 거, 그거를 투플 형태로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약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함수에서 입력 출력이 투플이라는 그런 자료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집합 형식인데요. 집합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예, 그런 것들, 집합의 그 변수들의 집합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그 집합형 변수를 저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A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저거를 보시면 일단 세트 해가지고 저 보시면 그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세트라는 그 집합형 변수로 변환이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변환이 되는 것이고, 보면 B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타입을 보시면 클래스 세트라는 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집합은 A에 있는 요소 중에서 B에 있는 요소를, 공통된 요소를 뺀 요소가 뭐냐 그러면 결과는 세트, 그 다음에 1, 2가 되는 것이고, 합집합은 저 밑에 저기 세로막대가 되는 것이죠. 합집합이. 저 연산자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저기 보이시는 저 마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집합은 유니온이라는 메서드가 이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인터섹셔널 메서드가 제공해주고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그 집합의 연산들을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형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 형식은 특별하게 매핑형 자료형이다. 이것은 키를 가진다는 것이고 보시면 키라는 체리, 애플, 바나나라는 키가 있고요. 그 키 값 각각의 그 value, red, yellow라는 이제 값을 가지는 그 사전 형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형 변수를 아이폰이라는 키에 5라는 그 값이 입력이 되고 보면 아이패드, 태블릿 쭉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키 값을 조회를 하면 우리가 그 값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맥프로하고 맥프로라는 키는 없기 때문에 더해지는 것이고 아이폰이라는 그 키의 값은 5인데 저게 6을 입력해주면 5가 6으로 바뀐다. 그래서 결국은 디바이스라는 사전형 변수는 저런 식으로 사전형 값은 저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del이라는 걸 보이시는데 딜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키 값을 가진 것을 그 디바이스라는 그 사전형 변수에서 아이폰이라는 키와 그 값을 빼버려라 그런 연산이 되는 것이고요. 예, 사전형에서 이제 그 요소를 삭제할 때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듯이 del을 사용하면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삭제한다 그러면 clear라는 그 메서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칼라라는 그 사전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리, 애플, 바나나라는 키가 있고요. 값은 red, yellow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리라는 키와 값을 모두 제거를 해라는 게 이제 del 칼라의 체리를 하면 되고요. 그럼 그 결과는 체리 red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소에서. 그리고 다시 칼라라는 사전형 변수를 다시 정의를 밑에서 이제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키 밸류, 두 번째 키 밸류가 동일하고 세 번째 이제 키비 그린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바뀐 것만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칼라라는 그 사전형 변수가 다시 정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키 밸류 날리고 싶으면 clear라는 메서드, 그러니까 color.clear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phone이라는 사전형 변수를 보시면 kim이라는 키는 1111이고 리라는 키는 22이고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keys라는 그 메서드가 있는데 요거는 phone이라는 사전형 변수의 키들을 쭉 나열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ict key는 박, 리, kim이 되는 것이죠. 여기 순서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values라는 메서드는 역시나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그 키 밸류 중에서 밸류만 따로 뽑아내는 것이죠. 되시고 이제 park in phone 그러면 밑에 보시면 요게 어떤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rue인지 false인지 phone이라는 사전형에 그 다음에 park이라는 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true가 되는 것인데 moon이라는 키가 있느냐가 false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서드하고 연산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형 구조의 그 메서드를 보시면 이제 구조가 저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phone이라는 그 사전형 변수가 있죠. 이거를 다시 p라는 변수로 다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여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분별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그램 그 라인 바이 라인을 쭉 살펴보다가 phone이 있고 p가 있으면 이게 동일한 것을 지시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p는 phone 그러면 phone이라는 사전형 변수가 p라는 사전형 변수로 이렇게 그 복사가 된다? 이것도 좀 이제 말은 맞지가 않고요. phone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사전형 데이터가 결국은 그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를 p라는 변수도 가리키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p라는 그 결과를 보시면 phone이라는 사전형 그 결과 동일한데 이게 다른 객체가 아니고요. 동일한 객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그 키 밸류 요거는 그 사실 반복문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for 반복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D라는 그 사전형 변수의 키 값들을 쭉 반복해서 훑으면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값들을 인쇄하는 그 코드를 지금 보시는 것이고요. 요게 유용하죠. 요게 이제 알아듣기도 편하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각 아이템들을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 B, A라는 그런 그 키하고 값들, 아이템즈 메서드는 키 밸류, 동시에 이게 입력해라라는 그런 투플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그대로 그 투플형으로 가져옵니다. 각 그 키 밸류 그 요소들을 저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형식 변환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스트형을 투플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합형을 다시 또 리스트로 바꿀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합형 변수 1, 2, 3을 이제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요거를 보면 타입이 클래스가 세트로 돼 있죠. 근데 B라는 변수를 다시 이제 여기 리스트를 씌워가지고 A는 집합형 변수인데 리스트를 씌워버리면 요게 B라는 변수에는 리스트로 요게 입력이 됩니다. 1, 2, 3이. 그러니까 요 밑에 결과를 보시면 대괄호니까 리스트죠. 1, 2, 3이 된 것이고, 타입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 클래스는 리스트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튜플이죠. 튜플을 보시면 B라는 리스트 변수가 C라는 튜플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학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3강이 사실은 좀 약간 그 턱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요거를 잘 넘기시면 다음 강부터는 좀 약간 수월하게 가실 수 있고요. 이번 강에는 추상화라는 개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프로그램하는 언어가 결국은 추상화 능력을 이제 우리가 고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객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 개념들은 좀 숙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2강에서 배운 우리 6가지 자료형에 대한 그 좀 심화, 이걸 어떻게 연산을 수행하고 메소드들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들을 쭉 살펴보면서 좀 심화를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각 장마다 그 실습을 하면서 꼭 넘어가셔야지 요거를 우리가 체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체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